새벽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12월 7일 토요경마입니다. 자, 이번 주는 본의 아니게 주말 방송까지 저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포함해서 이제 4주죠. 4주. 그리고 뭐 일수로 따지면은 한 달도 안 남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은 그 부산 휴장,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그리고 1월 초가 제주, 이기 때문에 이 서울하고 부산은 이제 3주 경마예요. 지난주에 그 12월 1일 날 이제 그 1호 경마를 했죠. 그래서 하루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3주 경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한경주, 육군 이세마 경주 한경주가 분할이 됐고요. 매경주 지금 출전 두수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 그런 혼전이 많습니다. 뭐 날씨도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추워졌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부산 그 문중원 기수의 그 사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뭐 경마시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뭐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참 우여곡절 끝에 경마는 이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연말이고 좀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안 좋은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돼 있고요. 또 인식도 안 좋아졌는데 더 집중을 해야죠.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9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좀 분석하고 준비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참 이 조교 관람도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을 해야죠. 네, 그러면서 또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구라를 잡아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갈 길이 바쁩니다. 자, 김태민 위원의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고요. 그리고 서울이 10경주. 이정원은 제주 6경주 그리고 서울 12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제주 이영찬 위원은 5경주에 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이세마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6번 검포가 뭐 단연 눈에 들어오죠. 1000m로 거리까지 내렸고요. 뭐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일단 6번 검포는 인정을 하고요. 지난번에 위시미가 잘 뛴 거지 검포가 못 뛴 건 아니에요. 위시미는 걸음발이 굉장히 좋은 신예입니다. 앞으로 더 뛸 거고요. 10번 글로리 파이터 그리고 12번 머니 챔프가 이제 2위권인데 글로리 파이터가 8월 달에 주행심사, 그 연습주행을 치르고, 그러니까 8월 달에 주행심사, 연습주행까지 치렀는데,
좀 대비가 늦었어요. 이게 포인마인데 걸음발이 괜찮습니다. 모래 적응력도 괜찮고 자세 주폭도 좋기 때문에 뭐 즉시 전력감이라고 보여지고요. 12번 머니챔프도 이제 선임이 되는 말이죠. 데뷔 초부터 이제 가능성을 보이다가 직전에 이제 첫 입상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금화키튼의 선행 페이스를 외곽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근성 있는 걸음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힘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11번 스프링데이가 지난번에 이제 진로가 막히는 불운이 있어갖고 좀 아쉬웠는데, 근데 좀 상대들이 좀 강하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좀 검증을 해보고 싶고요. 분명히 이제 걸음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능력을 갖췄다 보여지고, 아무튼 이제 6번 검포를 중심으로 10번 글로리 파이터와 12번 머니챔프 후차권 이 두 필로 좀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 1경주입니다. 1000m 제주마 4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잠재력에 되어 있는 이세마 접전 양상입니다. 2번 새벽시대, 3번 이룰성, 4번 정면승부, 6번 불빛 부활, 2, 3, 4, 6 4마리예요. 자, 1번 아라시나도 좀 걸음이 살아났고 흑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이 혈통 좋은 이세마들이 워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밀린다라고 보셔야겠고, 이번 새벽시대는 뭐 잘 아시는 새벽행진, 새벽바람, 또 번개왕자 이런 마필들하고 같은 형제 마필입니다. 3번 이룰성은 태자비의 자마죠. 태흥성, 웅진성 같은 형제마들이에요. 초반이 굉장히 좋죠. 오늘 웅진성은 또 나오고, 데뷔전 때 출발이 잘못되면서 완전히 그냥 깡바닥으로 쳐져버려가지고 야 이거 좀 잘못됐다 했는데 중반에 딱 붙여갖고 넘어오는데 걸음발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휴양 공백을 갖고 말을 더 좋게 만들어서 지난번에 출전을 했는데 널널하게 선행을 갔습니다. 원래 이 혈통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룰성도 선행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4번 정면승부는 지난번에 좀 공백이 있었죠. 2달 넘게 10주 만에 출전하는 그런 공백이 있었고 또 거리도 1000m였고 선행을 못 가는 여건이었어요. 그 전경주까지 계속 선행만 가서 잘 뛰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갔는데 선임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정상 출전이에요. 눈여겨봐야죠. 6번 불빛부활 연속 출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대들이 모두 안쪽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건도 안 좋죠. 사실 기본 사이즈도 좀 밀리죠. 그래서 불빛부활을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남는 게 2번, 3번, 4번이죠. 2번, 3번, 4번. 얘네들이 아마 인기 1, 2, 3위가 나올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은 아주 지금 많이 해드렸는데 결국은 서비스예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약간의 설명은 제가 해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번, 3번, 4번 이거 서비스입니다. 3복승 서비스. 일단 새벽시대가 제일 좋아요. 새벽시대가. 자, 지난주에 자체 경주 오라스타 뛰는 거 보셨죠? 5억짜리. 그리고 브리더스컵에서 초시대 뛰는 거 보셨죠? 자, 동일 마주의 마필입니다. 자, 새벽시대는 브리더스컵 안 간다고 말씀드렸죠. 초시대가 있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다라고. 일반 경주 이 정도에서는 그냥 와요. 그래서 새벽시대를 인정하면서 3번, 4번인데 일단 이룰성을 좀 좋게 봅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일단 한 방으로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2번, 3번, 4번 요 세 마필은 3복승 서비스입니다. 이경주입니다. 자, 1300 국선 6등급 2세마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토요일 첫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배당 승부입니다. 배팅 자금 만드는 정도로는 양에 차지가 않습니다. 배팅 자금은 기본이고
무조건 항구라 해야 됩니다. 계속 이 말을 제가 주시하고 있었어요. 조교빨만 좋아지기만 하면은 무조건 제가 놓고 때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빨이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출발 연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자릿수 배당은 무조건 나와요. 10배가 될지 20, 30배가 될지 아니면 4, 5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하고 들어오냐? 그거에 따라서 배당이 달라집니다.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경주가요. 1300을 감당할 수 있는 2세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300 가도 된다라고 생각한 말들이 여기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될 만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노리는 마필은 인기 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눈에 좀 보이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입상한 말도 있고 9번 최강 특급처럼 이런 말들 때문에 안 팔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데뷔 이래 가장 좋아진 조교빨이에요. 오히려 좀 조교가 좀 너무 세지 않나 할 정도로 좀 강하게 시켜놨는데 그걸 많이 다 받아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거죠.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이경주 오늘의 첫 승부 요거 이제 중배당 이상까지 고배당까지 작정을 하고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전반부에 오전장에 기선제압을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데뷔전 내측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추진을 제대로 못했어요. 3번 AP 파텍. 이 가능성 있는 걸음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기대는 것만 잡아준다면은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드도 굉장히 좋아졌고 스퍼트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조교 때 다비드가 이제 안쪽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좀 기대는 건 남아 있는데 이제 그래도 좀 전개는 데뷔전 때보다 좀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 삼성 비바. 솔직히 뭐 지난번 뛴 거 보면 별거 없는데 또 이 편성이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걸음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뭐 안 볼 수가 없고요. 9번 스피드 댄서도 데뷔전 걸음이 괜찮았습니다. 이 끝걸음 여력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외곽 들고 마지막에 올라오는데 쭉쭉 올라오더라고요. 이 정도 탄력이면은 1300도 가능성이 있고 또 5군 마필 레스카와 경합시 걸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3번, 10번 그리고 9번 이 세 마필을 우선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2세마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유일하게 분할이 된 편성이에요. 일요일 1경주하고 분할이 됐는데 일요일 1경주가 편성이 더 세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백산 썬더가 있어요. 그리고 49조의 원앤 온리가 나갑니다. 그 두 마리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들은 백산 썬더도 안 만났고 원앤 온리도 피했기 때문에 좀 운빨이 따랐죠. 운빨이 따랐어요. 주목하셔야 될 마필이 8번 라온하이입니다. 순발력이 좋아요. 그냥 앞에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선행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래를 좀 맞춰봤어요. 주행심사 때. 뭐 반응은 나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경험 없는 생망아지 앞에 가서 뛰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 정도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번 라온하일은 좀 바로 주목을 하셔야겠고 외곽 번호긴 하지만 12번 아이스 펀치도 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군까지 올라갔던 미래 영웅하고 같은 혈통입니다. 형제 마필이에요. 기대치가 있죠. 여기 이제 10번 청담여걸이 매니피자마인데
싹수가 있어요, 얘도요. 또 다른 마방도 아니고 18조에서 관리를 또 하기 때문에 좀 2주 전에 주행심사 치르고 좀 출전을 합니다만 활기도 좋고 괜찮습니다. 생김새가 괜찮아요. 매니피 자마답게. 그래서 이경주가 지금 실전 경험은 이 7번 다이아키밖에 없는데 얘도 이제 뭐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뭐 11번 고속주행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뛰어본 말들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데뷔전 치르는 생망아지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8번. 우선 주목해야 될 게 8번. 그 다음에 이제 12번, 10번. 자,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1700 국산 5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중반부 최대 승부처 준메인 A급 배당 승부입니다. 자, 지난주도 준메인 승부에서 제대로 한 건을 해드렸죠. 자, 일요일이었죠. 2번 브라운 로즈를 갖고 중배당 한 방을 아주 제대로 때려드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길로 팔렸던 이 25조 11번 빅토리킹을 완전히 걷어내고 그리고 한 방을 제대로 때려드렸는데 오늘 이 준메인 승부도요 10배 이상의 중배당은 기본이에요. 지난주에 그 브라운 로즈를 놓고 때릴 때보다 더 큰 배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요 솔직히 좀 인기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대용왕이 최근에 좋기는 한데 어쨌든 승급전이고 전부 다 기본마들이에요. 에? 뛰었다 안 뛰었다. 5번 시티챔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번 때려 먹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근데 어쨌든 오늘 편성이 이러다 보니까 시티챔프도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런 말이 또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직전까지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 내용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즉슨 왜 조교 내용이 달라졌냐? 이건 무조건 이번에 들이대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그런 승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움직이면 되는 마필이고요. 그동안 안 움직여서 그렇죠. 그 이유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번에 제대로 아주 조교를 시켜놨습니다. 제대로 조교빨 받았습니다. 예. 분명히 직전하고는 다른 그런 또 경주 운영까지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자, 때려먹기 좋은 편성까지 걸렸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날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4번 곱이 이제 승급전을 치르는데 이건 데뷔전 곧바로 이 때려먹기 위해서 1300을 선택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1경주에 2세 안말경주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뭐 눈부신 한센을 비롯해 가지고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2세마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만약에 고업이 거기를 나갔다면은 그냥 빼면 돼요. 근데 2세 안말경주를 안 나가고 5경주에 1300 경주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1번을 받았어요. 무조건 대가리 승부죠. 무조건 대가리 승부죠. 왜냐면 주행심사 때 보여줬고 조교를 워낙 잘했거든요. 이건 데뷔전 곧바로 들이대기 위해서 말을 만드는 거지 그냥 얼레벌레 하려고 그렇게 조교 열심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경주 안말경주에 100% 안 나갈 거다. 무조건 이거는 1300 나올 거다. 제가 예상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고업을 쌍대가리 놓고 제가 승부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배당판 열리자마자
어마어마했죠. 초급 해당판 대끼리 팔렸죠, 이게. 예. 그리고 5.5배로 들어온 거예요. 인기 1위 심플스타하고. 대단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어디서 이런 바람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업이 데뷔전에서 잘 뛰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도 잘 뛰겠냐? 이번엔 빼야죠. 승급전인데요. 빼야죠. 예? 데뷔전 딱 제대로 때려 먹었으면은 승급전은 또 이 순차적으로 가야죠. 순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업은 세게 안 봅니다. 세게 안 보고 멀로 안장으로 바뀌면서 뭐 걸음이 너무나 좋아진 8번 이글아이. 김영건 기사하고 의외로 호흡이 안 맞았어요. 근데 멀로하고는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물론 지난번에 편성도 너무 약했던 편성이고요. 근데 편성을 떠나서 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승급전이라도 연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이글아이를 우선적으로 눈여겨보셔야겠고 6번 마샤 같은 것도 뒤에서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쪽에 3번 초록마가 적정거리예요. 이게 지금 강급돼가지고 몇 번째입니까? 굉장히 많네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8월 30일 날은 뭐 쓸데없이 점핑을 했고 5군에 강급이 됐으면서 뭐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초록마가 1700보다는 1300이 유리하기 때문에 적정거리라고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위너블루도 지금 영거푸 인기 1, 2 팔리고 깨지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는 이세마라고 생각을 하셔야겠고 12번 바람의 소리입니다. 이거는 안토니오가 타줘야죠. 안토니오 안장으로 가면서 지금 추입으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다나카 아니겠습니까? 네, 다나카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부산 메인 승부 이 브리더스컵을 들어가서 디터미네이션을 놓고 때렸어요. 세이브 더 월드와 롤러블레이드의 2.2배 대끼리는 죽었다 깨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 롤러블레이드가 선행을 못하고 안쪽에서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치고 나오는데 세더라고요. 네, 내년 뭐 상관마 기대가 됩니다. 세이브 더 월드 그냥 맥없이 무너졌어요. 뭐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은 했고요. 근데 사실 거기서는 디터미네이션이 대가리로 왔어야 되는 겁니다. 디터미네이션이. 내년 상관마 때 보세요. 근데 다나카가 어떻게 탔습니까? 못 보셨다고요? 동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입에서 욕 나옵니다. 진짜. 에? 쌍소리 나온다고요. 디터미네이션 놓고 브리더스컵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가 속이 뒤집혀집니다. 에? 이건 안토니오가 타줘야죠. 바람의 소리. 이것도 지난번에 다나카니까 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추입으로의 가능성을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원래 지난번에 왔어야 되는데 이게 못 온 거죠. 자, 이번에 안토니오가 충분히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주 6경주입니다. 1110m 제주마 2등급. 자, 레이팅 90점 이하입니다.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메인 승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장우성의 이 천대끼리 강호 1등을 작사를 내면서 5.7배짜리 딱 한 군역 뚫린 대끼리였거든요. 그거를 작사를 내면서 아주 뭐 대박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1번 광해최고, 6번 흑호와랑 3번 다라쿠시 쪼르륵 들어오면서 3쌍승이 297.3배였어요. 3복승이 41.1배였고요. 강호 1등을 받치기라도 갔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죠. 예. 쓰레기죠. 그걸 맞췄다고 이 자랑질을 하면은요. 근데 강호 1등 저는 자신있게 꺾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뭐 장우성이 탔다는 걸 떠나서 연속 출전을 했는데 그 전주에 뛴 게 개판입니다. 이건 뭐 무조건 빼고 항구라 하라는 암시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먹었어요. 거기에 메인 승부까지 딱 이제 챙겼으면 이제 한라 일보배를 들어갔었는데
그거까지 제대로 챙겼으면은 뭐 아주 좋았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메인 승부를 또 잡아야죠. 유일한 2세마 9번 충무공이 압도적 인기 1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혈통 기대치도 있고 또 직전에 브리더스컵에서 또 입상을 하면서 또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미래 황제가 그렇게 선행으로 도주를 해버리면은 못 버티죠. 일반 경주도 아니고 초시대가 있었던 그 브리더스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개 여건이 참 충무공한테는 유리했던 거죠. 근데 이제 초시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말들이 이제 좀 뭐 그만큼 뛰었어요. 초시대, 충무공, 미래황제, 예? 이 세 마리 싸움밖에 없었는데 미래황제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올말은 충무공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초시대는 한 수 위였고요. 1110m의 외곽 게이트. 자, 상대들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여지껏 뛰었던 말들하고는 틀려요. 아무리 능력 있는 2세마들하고 뛰어왔다곤 해도요. 여기 나온 말들은 산전수전 겪은 말들이에요. 산전수전 겪고 센 놈들 만나고 이런저런 그런 경험을 다 하면서 지금 2등급까지 올라와 있는 마필들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무공이 절대적으로 이게 앞서 있다. 장담한다. 입상을 이렇게 못 봐요. 예. 그래서 충무공을 물론 제가 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놓고 때릴 마필이 좀 덜 팔려요. 덜 팔리기 때문에 충무공을 빼지는 않습니다만 충무공을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야, 지난주부터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이 조교 때 뛰어다니고 막 칼을 갈더니 1번을 딱 받았네요. 청수 비기어입니다. 지난번에 초반에 밀리지 않고 따라가서 그 걸음을 그대로 유지하더라고요. 상대가 누구였죠? 웃게 해줄게 홈커밍. 두 마리가 앞에서 따당으로 끝났어요. 웃게 해줄게 홈커밍은 1000m에서 앞에 가면은 어지간한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말들이거든요. 특히 5군에서는 더 이제 올라갔겠지만. 근데 청수비 기어가 걔네들을 따라가서 이 정도 뛰었다? 이거 잘 뛴 거죠. 잘 뛴 거예요. 데뷔 전 곧바로 입상을 할 정도로 기본기가 있는 말입니다. 승분해가지고 지금 바닥을 쓸다가 지난번에 확실하게 변화를 보여줬죠. 지난주부터 제대로 칼 갈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2번 매니 스탠드. 지난번에 뭐 출발도 안 좋았고 붙을 생각도 없이 그냥 바닥에서 좀 약간 올라왔는데 매니 스탠드에 이제 그전 뛴 것들을 좀 보세요. 이거는 뭐 선행도 가고 뒤에서 추입도 하고 선입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지난번에는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여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다가 출발도 별로였어요. 솔직히 뭐 잘 타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안쪽이죠.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경 써서 탑니다. 두리와 경합시 걸음 여전히 좋고요. 그래서 2번 매니 스탠드도 눈여겨보셔야겠고 4번 승리전설은 선행 갈 수 있습니다. 역시 지난번 청수비기어하고 같은 경주였는데 스타트는 얘가 제일 빨랐어요. 선행을 잡아줘서 그렇지. 그 정도라면 승리전설이 이제 선행을 나갈 수가 있고 5번 내성병력도 휴양 이후에 좀 꾸준한 호전세입니다. 직전 이제 3착 승급하고 승급전을 치렀는데 이제 상대들이 좀 강했죠. 독보천하가 뛰었던 경주니까 거기서 착순을 갖다 댔는데 끝걸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조교빨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내성병력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외곽에 있는 말들은 좀 밋밋하죠. 10번 장수나봄도 승급전 정계 좀 안 나오죠. 피스 오브 룰즈 3착 승급이죠. 사실 능력상은 심플리파이가 제일 센 말인데 얘는 지금 다리가 너무 안 좋아요. 예?
이것도 마체 검사도 받았고 지금 조교를 정상적으로 올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회복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300 혼합 4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이번 글로벌 파티가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립니다. 뭐 지난번에 여유가 많았고요. 실전과 조교가 거듭이 되면서 뭐 걸음 신장세가 눈에 띄기 때문에 일단 뭐 글로벌 파티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59초대를 뛰는 말들은요, 웬만한 능력 갖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극기상진을 놓고 또 승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13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지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또 휴양 가기 전에 59초대를 뛰었어요. 그런 말들은 되거든요. 아무리 오래 쉬었어도. 베스트가 아닌데도 이제 그만큼 이제 뛴 거죠. 정상적이면 대박 행진 그냥 이기지 못 이기겠습니까? 글로벌 파티는 뭐 더 있는 말인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직전에 호기록이었고 뭐 정계도 뭐 선행 선입 다 되기 때문에 1300 늘어난 거리 문제될 거 없습니다. 3번 문학 미스 치프 데뷔전에서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마크 스토리, 풀 부스터 약한 말들 아니에요. 글로벌 파티하고 동급의 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마크 스토리 2연승 하는 거. 로드반 마지막에 이기는 근성 보셨잖아요. 풀 부스터 얘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뛸 겁니다. 이런 말들하고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3번 문학 미스 치프도 당연히 보셔야 돼요. 싹수 있습니다. 더 뛸 말이에요. 글로벌 파티도 그렇지만 문학 미스 치프도 앞으로 더 뛸 말입니다. 여기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말 한두가 있는데 10번 금자유는 아니에요. 뭐 선행도 못 가고 지난번보다 조교도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금자유는 이거는 이번에는 이제 빼야 되고 12번 은어축제입니다. 이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공백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왔고요. 이거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인데 걸음발이 있습니다. 데뷔 초에는 이제 주행 압박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순치가 됐고요. 러브레이스와 경합 시에도 스피드가 많이 붙었어요. 이제부터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일단 인코스에 유리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인기 2강이 좋고 12번 은어축제도 이제부터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300 국산 4등급 자,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3번 다이나믹 펀치가 승급전에도 인기 1위가 나올 겁니다. 뭐 직전에 워낙에 뭐 여유가 많았고 마지막에 걸음이 더 나왔어요. 격차를 더 벌리더라고요. 뭐 이번에도 선행이고 외산 3군 패션 피플과 경합시 걸음 뭐 더 좋아지고 있고 하자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3번 다이나믹 펀치는 인정을 하고 후착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후차권이 만만치가 않죠. 1번 스트라이드업이 1번을 받으면서 모처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좀 전개가 좋아졌고 6번 초동 레이스는 이번에 좀 조교가 좀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김옥성 기수가 마음 먹고 때리는 날 그날이 가는 날이에요. 지금 계속 살살만 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조금 패턴이 바뀌었어요. 조심해야죠. 지금 강급돼가지고 얘가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세 번을 뛰었죠. 이번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제 움직일 시점이 왔어요. 여기 이제 7번 맘마로마도 1300에 어울리는 좀 거리를 이제 나와줬습니다. 장거리 적응은 좀 안 되는데 1400까지는 상대에 상관없이 흐름에 상관없이
자기 추임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번 맘마로마도 지난번 인기 1위 팔리고 깨졌는데 이번에 1300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11) 경주입니다. 1700 혼합 3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최근 경주에서 괴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있죠. 이 바로 3번 사바 킹덤인데 직전에 57 달고 선입으로 8마신 대가리, 이거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시가 낫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뜹니까? 예? 이건 뒤집어진 거죠, 말이.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뛸 수가 없죠. 자, 여전히 좋아요. 지난번에도 좋았는데 12번 게이트에 57. 설마 했는데 이렇게 뛰어버리더라고요. 스피드 확령을 놓고 승부를 들어갔던 경주거든요. 비평의 바람이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들이대서 3착으로 왔지만 비평을 놓고 간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스피드 확령을 놓고 갔는데 설마 했던 사바킹덤이 45.4배로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직전에도 제 조교빠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 전에 안토니오가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린 게 그냥 이건 돌린 게 아니에요. 걸음이 완전히 그냥 일치월장이 된 거거든요. 자, 이번에도 좋습니다. 승급전인데 워낙 잘 뛰어버리니까는 감량을 1km밖에 안 줬네요. 그래도 이제 안쪽 번호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가겠죠. 근데 지난번에 따라갔죠. 57 달고 따라가서 그만큼 뛰었죠, 대차로. 그러면 8번 팝스트리트를 선행을 보내주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8이 나간다면 보내주고 3이 따라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쪽이니까 3이 나가고 8이 따라가지 않을까. 8번 팝스트리트도 최근에 완전히 말이 올라왔거든요. 얘도 1700을 슬링스톤하고 대가리 싸움을 하고 나서 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1700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워낙 좋기 때문에 이 3번, 8번 국산마 2마리가 혼합 3군인데 국산마 2마리가 그냥 앞에서 따당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6번 골드 해머를 봐야죠. 뭐 딴 게 뭐 있습니까? 에? 골드 해머도 지금 뭐 휴양 갔다 와서 마체 검사를 해야 되니 어쩌니 뭐 똥 싸는 소리를 했는데 이게 곧바로 들어와 버렸어요, 배당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승급전이었는데 더 좋아졌거든요. 더 뛰잖아요. 더 좋아지니까 더 뛰어요.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그래서 3번, 8번, 저기에 6번 세 마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1802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토요일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편성에 나와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먹을 배당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쟁쟁한 인기마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확고한 인기마들입니다. 네. 이 인기마들의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장난이 아닌 이 9번 컬러풀 초이가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기몰이를 할 것 같아요. 인기 1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컬러풀 조이를 놓고 배당판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컬러풀 조이도 좋아요. 좋은데 컬러풀 조이만 좋은 건 아니죠. 다른 인기마들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컬러풀 조이를 비롯해가지고 아주 확고한 인기마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리는 마필은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 승부지가 정말 완벽합니다. 직전만큼의 폭탄 배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토란 같은 배당, 짭짤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배당은 나와줍니다. 물론 지난번 폭탄 배당일 때는 우리가 투자금을 많이 안 가도 됐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이제 더 좀 많이 챙겨 먹으려면은 투자금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대신에 뭐 자금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해도 이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은요 만족하실 겁니다. 예, 만족하실 거예요. 충분히 여기서 되는 말이에요. 다행히 이편성이 걸려줬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에게 한 번의 찬스가 더 왔습니다. 예, 그 찬스를 제대로 살려내겠습니다. 라스트 13경주입니다. 1401등급 모두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레이팅 140점 이하 편성이지만 이번 주에는 그랑프리가 있죠. 그랑프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이 1401등급도 그렇고 일요일 부산의 1등급도 그렇고 편성들이 약해요. 센 말들은 그랑프리로 다 빠졌기 때문에 정상급 말들은 거기에 또 아쉬운 거는 이제 돌콩이 못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140점 이하지만 여기는 2번 어나더 스마트원이 104점으로 가장 레이팅이 높고 그 다음이 젠테널이에요. 100점. 예? 이게 2, 3이 들어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레이팅으로는 얘네 두 마리니까. 그리고 말도 좋아요. 어나더 스마트원은 뭐 초입마하고 경합식으로 뭐 워낙 좋고 이번에 번호까지 안쪽을 받았기 때문에 휴양 이후에 완벽한 찬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나더 스마트원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젠테너리도 이제 안쪽에서 차분하게 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4의 부중이라면은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해요. 33주에서 이제 영롱하고 두 마리가 나왔는데 영롱은 지난번에 부담 중량이 51kg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가능한 기수가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50일짜리 탈 기수가 없어갖고 취소를 시켰는데 그냥 뭐 말은 무난한 정도예요. 뭐 영롱이 좋아서 들어왔던 적은 없어요. 기본 사이즈로 오는 거라서 영롱이 여기서 온다고 한들 이상할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33조 두 마리 눈여겨보셔야겠고 우선적으로 볼 말은 그래도 11번 스카이베이 아니겠습니까? 예? 싱싱한 4세마 아닙니까? 경남 도지사배, KNM배, 뚝선배 이렇게 또 퀸즈투어 다 나갔던 또 말이고요.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감량 4kg고 경쟁력 있죠. 또 선임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어나더 스마트원을 중심으로 11번 스카이베이 그리고 33조 두 마필을 그 다음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일요 경마 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뵐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